왜 냄새나요? 손주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박영자 할머니.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날 이후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지 않고 무릎에 앉기를 꺼려하는 모습에 슬며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내 품이 싫어진 걸까? 예전처럼 꼭 안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데. 박영자 할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나에게서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사실 이런 일은 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말없이 같은 상처를 안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삶의 두 번째 계절을 신바람 나게 함께 걸어가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나 누구나 가슴속 깊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노년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냄새의 원인을 잘못 알고 계시고 잘 씻고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단 이것만 정확히 씻어도 냄새의 90%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는 순간, 가족이 괜히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킬 때, 혹은 손주가 무릎에 앉지 않으려 할 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느낌. 혹시 나에게서 냄새가 나는 걸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조용히 말없이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를 몰라 더욱 속상해지곤 하지요. 박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씻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고 심지어 샤워 후에도 냄새가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무기력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엄마인데 왜 아이는 자꾸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박 할머니의 습관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몸이 변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특유의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몸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피부의 피지 성분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노네날이라는 특수한 지방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성분이 분비되는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소식은 이 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단,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영상 속에서 냄새가 나는 부위와 제대로 씻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씻어요. 비누도 쓰고 속옷도 깨끗이 갈아입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 냄새가 나는 부위를 정확히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 줄도 몰랐어요. 난 항상 똑같이 씻었는데. 맞아요. 대부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 부위, 바로 살이 접히는 곳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부위들은 땀이 마르기 어렵고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냄새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부위들을 대충 씻거나 아예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뒤쪽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손도 잘 닿지 않다 보니 매번 소홀해지기 쉬운 곳이죠. 나는 비누 거품으로 한 번 훑고 말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네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을 씻을 때는 반드시 살이 접히는 부위를 먼저 꼼꼼히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특별한 비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잊지 말고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냄새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박영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씻었어요. 그런데 겨드랑이 밑이랑 가슴 밑은 그냥 물로만 후듯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군요.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실수가 반복되면 냄새는 계속 남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핵심 부위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곳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두 번째 부위는 바로 털이 많은 곳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배 주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피까지. 이곳들은 땀과 피지가 잘 쌓이고 통풍도 어려워서 냄새가 쉽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두피는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냄새가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머리를 감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 샴푸도 하고 물로 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두피 자체를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을 감는 것과 두피를 씻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드러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는 것. 이게 바로 냄새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손끝으로 눌러가며 씻기 시작했더니 며느리가 요즘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머리 감는 거였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성 어르신들 중엔 가슴이나 배에 털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 부위도 땀이 고이기 쉬워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거품 내어 충분히 씻고 샤워 후에는 꼭 완전히 말려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몸을 씻을 때는 털이 많은 곳을 더 꼼꼼하게, 더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 부위,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일 소홀히 하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발과 발가락 사이. 준비되셨나요? 이제 세 번째 하지만 결코 놓쳐선 안 되는 부위. 바로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어쩌면 이곳이 냄새의 숨은 진원지일지도 모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가 샤워할 때 제일 대충 씻는 부위 중 하나예요. 그냥 물로 헹구기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맞아요. 발바닥 전체는 물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지 않으면 세균과 노폐물이 고여 강한 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68살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전 늘 손주가 방에 들어오면 슬쩍 얼굴을 찡그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냄새 때문은 아니겠지 하고 모른 척했죠. 근데 발가락 사이까지 씻고 말린 뒤 양말도 매일 갈아 신으니까요. 며느리가 요즘 방에서 좋은 향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말 하나에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내가 괜히 위축됐었구나 싶었죠.
이처럼 발은 냄새에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곳이기도 해요. 꼭 기억하세요. 발 전체, 특히 발가락 사이를 부드러운 소리나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기, 샤워 후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기, 면양말을 매일 갈아 신기, 신발은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어 하루씩 말려주기, 신발 속에는 베이킹 소다를 넣어두면 냄새 흡수에 도움돼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발냄새는 물론 전체적인 몸 냄새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잘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다음으로 이 모든 습관들을 실천하는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사라졌더니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안아주더라고요. 예전엔 손주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는데 요즘은 제 무릎에 쏙 올라앉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이자 자존감 회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몰랐던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다시 가족과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고 작은 습관 하나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어서는 씻는 것 외에도 냄새를 줄이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팁 계속해서 함께 알아봐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부위, 바로 발입니다.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있는 발은 땀이 차고 통풍이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계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가장 많은 냄새가 나는 곳임에도 그냥 물만 대충 끼얹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매일 발을 씻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발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문질러 본 기억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진짜 몰랐어요. 그냥 물에 헹구는 걸로 충분한 줄 알았죠. 그런데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문질러 닦고 잘 말리기 시작하니까 며느리가 요즘 방에서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발 관리는 단순히 씻는 걸 넘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발 전체와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샤워 후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양말을 갈아 신고 신발도 번갈아 가며 신어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소량 뿌려두면 냄새 흡수에도 효과가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신발을 두어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 소다가 번거로우면 제 경험으로 신문지를 구겨서 신발 안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습기도 제거해주고 특히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아주 효과가 괜찮았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발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몸에서 냄새가 나는 3대 주요 부위,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부위, 발과 발가락 사이를 모두 알게 되었고 그 해결법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어떻게 노인 냄새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먹는가도 몸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66살 이정순 할머니는 늘 아침마다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지만 요즘 따라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하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에 물은 한두 잔만 드시고 밖에 나가 햇볕을 쐬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짜고 자극적인 반찬 위주였고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요 할머니 방은 냄새 안 나서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든지. 이제부터 그 3가지 비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몸 안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전후로 1잔씩, 자기 전에도 1컵. 이렇게 하루 6컵만 마셔도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냄새도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햇볕 아래에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라고 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겁니다. 햇볕을 받으며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몸에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 땀이 바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정화 시스템이지요. 무리해서 헬스장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단지 안 공원도 충분해요. 3번째는 가볍고 신선한 식사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몸속 염증과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제철 채소, 과일, 잡곡밥 같은 가벼운 식단은 체내 환경을 정화하고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루 한 끼만이라도 상큼한 채소와 과일이 들어간 식사를 해보세요. 냄새는 물론이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 3가지만 실천해도 몸에서 나는 냄새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4번째는 입속 관리입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입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쉽게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럴수록 혀를 닦고 하루 3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 1번 혀를 닦아주세요. 이왕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닦아주는 게 밤새 입안에 안 좋은 병균들도 함께 제거할 수 있어 개운하더라고요. 불편하셨던 분들도 며칠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또한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침 분비를 돕고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입에서 상쾌한 냄새가 날 때 대화하는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물, 햇볕, 식사, 구강관리 하나같이 어렵지 않지만 그 영향은 정말 큽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따뜻한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 관리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5번째는 생활용품과 옷 관리입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우리가 매일 입고 덮는 것들에 냄새가 남아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속옷과 옷은 매일 갈아입기.
단 하루만 입어도 속옷에는 땀과 피지가 스며들고 그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땀을 머금고도 잘 마르지 않아 오히려 냄새를 더 강하게 퍼뜨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침구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기. 베개, 커버와 이불은 피부에 가장 오래 닿는 만큼 냄새가 쉽게 배는 곳입니다.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진드기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발과 양말 관리. 하루 종일 갇혀있는 발. 특히 신발 안은 냄새의 진원지가 되기 쉽습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한 켤레만 계속 신지 마세요. 번갈아 신으며 통풍시켜주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 없다면 신문지라도 넣어두면 습기와 냄새를 잡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환기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단 10분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실내 공기 순환만으로도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들, 단지 냄새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감, 사랑스러운 관계,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아껴주는 삶을 되찾게 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왜 노인 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의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바로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여정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나이 든 것뿐인데 왜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이제 아셨죠?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행히 그 변화는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된다는 것. 하루 한 컵의 물, 10분의 산책,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한 씻음. 그렇게 달라진 손주의 반응에 박영자 할머니가 다시 웃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사랑받고 다시 웃게 될 날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한창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절대로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신바람 지혜 길이 항상 곁에서 함께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부모님, 지인분들께 조심스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다시 봄바람을 불게 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관심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신바람 지혜 길이었습니다.